잘 때마다 틀어놓는 2차 사르지 엔드부 시리즈물 1-1번 가겠습니다. 발명자 갑은 2018년 3월 5일 셀룰로스 전지 발명에 대해서 발명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물건 발명인지 방법 발명인지 제법 발명인지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출원 및 심사 청구를 했다. 심사관님께서는 2019년 1월 12일 기재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천공 의 기재 불비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42조 사항 2호입니다. 의견서 제출 기일을 2019년 3월 10일로 지정해서 거절을 통지했다. 이에 갑은 혼자 추론했다가 거절을 통지받자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일과 지식재산권 추론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위임장. 위임장 분석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습해두세요. 수임자. 위임자, 이게 대리인입니다. 위임사, 모든 추로에 관한 모든 절차. 이런 게 1차 시험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위임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서리포처,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그 다음에 4호에 132조의 17구조에는 심판 청구가 대표적인 특별 위임 예시입니다. 출천투 신청 후 불복에서 여기 불만 써놨네요. 거불심. 위임장을 보고 어떤 절차까지 을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이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대리인 을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입니다. 무슨 절차만 나오면 주체기관 서면을 쓰시면 되는데요. 바로 답안지 보면은 이번 설문일에 대해서 임의대리 쟁점이기 때문에 의의를 임의대로 잡았어요. 임의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따라서, 임의대리인은 의사에 따라서 대리인이 된 자다. 이는 당사자 절차 진행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그 다음에 답안이 메인 룰입니다. 대리인 선임 신고 절차, 주체 대리인이 기관 절차를 받고자 할 때 서면 신고서에서 위임장을 첨부하면 위임장의 기존 위임사항에 관해서 대리인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위임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납언입니다. 대리권은 서면을 증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리권을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면을 제출하는 게 위임장입니다. 이렇게 랍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을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전에 갑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설문 2번. 설문일의 절차를 밟은 대리인 을이,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신고 절차를 밟은 대리인이 명서든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정서의 제출 기일에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얘도 실무적 내용입니다. 한번 풀어두셔야 알 수 있어요. 보정서 제출하자마자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얘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거절료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지정 기간을 주면은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절료 통지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지정 기간 보통 실무에서 2달 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심사는 이 2달이 끝난 다음에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리인이 보정서를 내자마자 그 보정 절차죠. 곧바로 심사를 하고 싶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하는 게 뭐냐? 지정기간 단축 청구입니다. 지정기간 단축 청구를 하게 되면 단축 청구한 다음에 바로 심사를 들어가고요. 단축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정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축 청구는 실무적으로 심사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을 때 지정 기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심사를 진행해서 빠른 결과를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으로서 한 번은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위에서 필요한 절차는 단축 청구입니다. 지정 기간 단축 청구. 1차 시험에는 단축 청구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2차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답안지 보겠습니다. 설문위에 대해서. 지정기간이 쟁점이기 때문에 지정기간은 우위를 잡았고요. 기간은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으며 지정기간인 특허법에 근거해서 심사님 등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메인 판단 기준은 답안입니다. 단축 절차. 무슨 절차 나오면 주체기간 서면으로 영혼 없이 바로 쓰시면 됩니다. 주체 대리인이 기간 지정기간 내에 서면 기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효과 신청서 제출의 기간이 만료돼서 바로 다음날에 심사 지정이 됩니다. 심사 진행이 됩니다. 나번 이렇게 하면은 지정기간 단축이 돼서 심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라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을이 보정서 제출하면서 기간 단축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정서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에 심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설문 2에서 제출한 명서든 보정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극복되지 않았다고 본 심사위원께서는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했고 거절 결정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2019년 5월 17일 대리인 을에게 송달되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오늘 2차 기본 강의에서도 이거 한 번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순서만 좀 알아두세요. 스텝 1.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먼저 합니다. 스텝 2. 전자문서 이용 신고한 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3. 전자문서 이용 신고한 자는 온라인으로 서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요. 1, 2, 3 흐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이용 신고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으면 스텝 2 온라인 제출할 때 전자서명 시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문서를 이용 신고한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는 USB에 담아서 직접이나 우편으로도 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통 제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전자문서로만 가능합니다. 이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해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걸 전자서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텝 1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하면 스텝 2 전자서명을 통해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1 전자문서 이용 신고할 때 온라인으로 송달받겠다라고 체크 표시를 하면은 스텝 3 온라인 송달을 해주게 됩니다. 요 라인 전자문서 이용 신고 온라인 제출 온라인 송달 간단히 알아두세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4번 설문 3에 대해서 온라인 절차였기 때문에 온라인 절차로 의의를 잡았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서는 전자문서와 A4 문서가 있어요. A4 문서의 경우는 직접 갖다 내거나 우편으로 갖다 내는 것만 가능하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현물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USB에 담아서 현물 상태로 직접 갖다 내거나 우편으로 갖다 낼 수도 있고 현물화하지 않고 그 전자문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려면 전자문서로만 가능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는 전자문서화해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의성을 위해서 대다수 변리사들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전자문서 송달 대상 특허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통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이용 신고한 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자문서 이용 신고할 때 온라인 송달을 체크 표시한 자는 온라인으로 송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건 보론적인 얘기인데요. 온라인 송달은 A4 용지로 서면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4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대리인 을이 전자문서 이용 신고하면서 온라인으로 송달받겠다라고 체크 표시를 했으면 거래결정서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고요. 을이 그 서류를 확인한 날에 송달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A4 용지 받은 것처럼. 마지막 문제 4번. 4번 문제는 절차 총칙에서 유일하게 좀 중요한 판례인데요. 다만 너무 유명한 판례여서 그런지 아직까지 2차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문 3에서 거저결정서를 송달받은 대리인이 출원인 갑에게 거저결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사무실 직원분께서 실수하셔갖고 거저결정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 누락된 경우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거저결정 사실을 뒤늦게 알 출원인 갑 측에서 거저결정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거불심 청구를 했다. 이때 거불심 청구가 132조의 17의 법정 기간을 만족하는지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심판부의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건 묻는 바 문제입니다. 묻는 바 문제는 묻는 바대로 묵 찾아보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사례 강의 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설명 잠깐 해드리면 이것도 오늘 2차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이 거저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이 거저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한참 경과했고요. 그 다음에 갑이 거부심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완, 을이 거저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지, 을이 대리인인지, 요거 완. 이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장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임장에 을이 거저결정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위임을 해줬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거저결정서를 송달받는 어떤 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출춘투 신청 후 불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위임장의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본 설문에서는 위임장에 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다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 모든 절차 안에는 서류에 송달받을 권리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을은 거저결정서를 송달받는 데 있어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결정을 송달받은 을은 대리인의 지위로서 송달받았다는 겁니다. 2. 그 다음 쟁점은 대리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출원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누군가가 받으면 그 누군가가 받은 날부터 각각 3개월이 주는지 그거 아니죠. 출원인 또는 대리인 중 최초로 받은 날부터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을은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리인의 지위로서 송달을 받았고 을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럼 을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은 카운팅이 됩니다. 현재 거벌심은 대리인이 최초로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쟁점은 추후 보완 가는 거예요. 기간 지났지만 혹시 추후 보완이 가능한지. 추후 보완 중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관련된 쟁점인데요. 이거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진 않았지만 예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을보다도 을의 사무실 직원께서 실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대리인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추후 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요. 거부심 같은 경우는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대리인만이 아니라 대리인의 보조인까지도 같이 봅니다. 본 문제 같은 경우는 대리인 보조인의 책임 있는 사유, 그걸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로 발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보완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1, 2, 3 체크.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 결국 기간 오바입니다. 갑의 겁을 심은 기간 오바예요. 기간 오바된 것은 각하심결합니다. 답안지 보겠습니다. 설문사에 대해서 답은 132조 27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법정기간을 의로 잡았습니다. 3개월 준다. 답은 법정기간 만족 여부, 묻는 바대로 목차 잡은 겁니다. 첫 번째, 거저결정서 송달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은 거저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일을 출원인과 대리인 중 최초로 받은 날부터 본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여기에 두 개로 나눴어요. 을이 지금 받았는데 을이 과연 대리인으로서 받은 건지 위임장 위임 사항에서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을에게 줬기 때문에 을은 거저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받은 것은 대리인으로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2, 대리인과 출원인 중 먼저 받은 때부터 카운팅한다고 했었는데요. 을이 받았기 때문에 을이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카운팅은 됩니다. 현재 거저결정 불복 심판 청구한 것은 3개월 카운팅 지나서 납니다. 그러면 추후 보완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답은 추후 보완 가능 여부. 여기 쟁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주관적 범위인데요. 판례는 법원은 본인뿐 아니라 갑이죠. 대리인, 이 을이고요. 대리인의 보조인, 이게 대리인의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본 지문 같은 경우는 을의 직원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고 그냥 을 측에서만 간단히 나왔는데요. 을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음, 발생했었으면 입증 못한다면 정확하게 문제에서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쓴 겁니다. 갑은 추후 보완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을한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에서 안 줘서 을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에, 없었다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심판부의 조치. 법원은 법정기관 경과 후 청구된 심판 청구는 각하신결합니다. 결론은 각하신결된다. 1-1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다시 이어서 뵙겠습니다. 잘 때마다 틀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